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주현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기사를 보면 지구 열대야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덥다 못해 뜨거운 날씨에 지친 야생곰이 수영장을 찾아 몸을 녹이고 있고, 사막의 선인장들은 저녁에도 계속되는 더위로 인하여 죽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남극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남한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얼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이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는 끝이 나고 글로벌 보일링, 즉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서 지구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학과, 환경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환경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이상기후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는 물 부족, 대기 오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기후는 지구 열대야로 인한 주요 환경 이슈 중 하나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간 및 동물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은 우리가 직면한 커다란 위기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을 통해 오염된 물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 오염 및 에너지 위기가 있습니다.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인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환경공학과란 어떤 학과일까요? 환경공학은 화학, 생물학 등 과학의 기초 원리와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오염 및 관리, 복원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환경공학과는 오염 문제를 평가,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대개 환경공학의 범주에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재활용, 폐기물 처리, 방사능 관리, 환경의 지속 가능성, 환경법,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이과 계열을 이수하고 대학에서 이공계열 진학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수업을 듣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타의 이공계열 학과들과는 조금은 달리 환경공학과는 많은 부분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공학의 원리는 물론 환경 자원의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상황들과 같이 서로 다른 분야까지 아우르는 융복합적 시각을 가질 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는 환경공학개론, 지구과학, 일반화학, 기초수학, 컴퓨터 활용 능력 등 기초학문을 위주로 학습하게 됩니다. 2학년 때는 대기와 기후변화, 환경생태학, 해양오염, 고형 폐기물 관리, 토양오염,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학, 대기오염 분석, 환경분석화학, 환경통계학 등을 학습하며 3학년 때는 기기분석 및 실험, 지하수공학, 대기오염 제어공학, 수질분석, 환경독성학, 수질관리, 폐기물 처리공학, 산업환경관리, 상하수도공학, 폐수처리 공정, 환경공학 종합설계 등 대기, 수질, 폐기물에 관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대기화학, 토양보건공학, 환경관계법규, 환경계획논, 환경영향평가, 환경모델링 등을 학습하여 환경오염 및 관리 복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법령을 학습합니다. 이처럼 토양,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인 폐기물 처리 공학의 부분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과 지구 열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관한 연구와 투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란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 또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로서 차량 및 난방 연료, 발전 부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주요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 종류 및 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축산분유,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유기성 폐수 등 인간 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기성 폐기물은 미생물을 통해서 메탄이나 수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생산된 메탄과 수소는 발전 연료 및 수송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체식물, 배두, 해바라기 등의 바이오매스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바이오디젤, 에탄올, 부탄올로 전환될 수 있고, 이들은 선박 등 수송용 연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목질계인 나무를 포함하여 옥수수, 해지, 볏짚, 왕겨 등의 바이오매스는 고형 연료와 액화, 가스화를 통해서 땔감이나 왕겨탄, 에탄올, 합성가스 등을 만들어 난방 및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거나 직접 연소를 하여서 열이나 전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거나 버려지는 유기성 폐기물 혹은 바이오매스를 통하여 바이오에너지, 즉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공정은 주로 혐기, 즉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하는 현기성 소화로 지칭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가스 혼합물이 생성되며 폐수와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와 더불어 에너지 생산에 널리 활용됩니다. 본 그림은 현기성 소화의 유기물 분해 단계를 나타내는 개념도입니다. 첫 번째, 가수 분해 단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함유되어 있는 복잡한 유기물질을 포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단순 유기물로 분해가 됩니다. 그 후 단순 유기물이 휘발성 지방산, 즉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등 유기산으로 전환되는 산 생성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는 아세트산, 그리고 수소, 이산화탄소로 전환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들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변환되는 메탄 생성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스를 바이오가스라고 하며, 이 모든 단계는 미생물 작용으로 인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의 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축분유, 농업부산물, 해수 및 슬러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바이오가스 생산에 주로 이용됩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현기성 소화는 어네어로빅 다이제스터, 즉 현기성 소화조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열 병합 발전기를 통해 열과 전기 생산을 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순수 메탄만을 분리하여 CNG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천연가스를 대체하여 도시가스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기성 소화 후 나오는 소화액은 농작물 재배, 비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바이오가스 협회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결국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중 덴마크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가 아닌 에너지화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 바이오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시작으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에 공급하는 모델로 전환하였는데요. 2014년 이후에 매년 30%가량 바이오가스 시장이 성장하여 최근 2023년 3월에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도시가스 대체량이 전체의 37%를 돌파하였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4년에는 덴마크 도시가스 수요량의 100%를 바이오가스로부터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바이오가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약 110여 개소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 국내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관련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소는 청정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하는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화석보다 2.75배 큰 열량을 가지고 있고 연료 전지를 통해서 직접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는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기성 수소 발효는 다른 생물학적 수소 생산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으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 전 이야기한 현기성 수소와의 가수분해, 탄 생성, 아세트산 생성, 메탄 생성 중 마지막 단계인 메탄 생성 단계를 계열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세트산과 수소, 이산화탄소가 최종 부산물로 남게 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현재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학과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는 3,000톤급의 실습선 세에리모를 보유하고 있어 2학년 때 해양 오염 및 실습 교과목 연계 해양 샘플링을 위한 선방 실습이 진행됩니다. 최근 실습에서는 군산에서 출발하여 제주도에 정박한 뒤 투어를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학기 중 기업체나 연구소 등을 방문하는 화제 동행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고요. 학과 MT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친분도 쌓고 있습니다. 환경공학과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업인 주식회사 NIT에서 매 학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취업 연계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산수유 리사이클리에서 가계곤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학과 내에서 동기 혹은 선후배끼리 회사나 현장 방문을 계획하면 학생 활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내에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고 새로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 커리큘럼 개발입니다.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는 학생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기술적, 사회적 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전공 커리큘럼을 개발합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공학과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학과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재학생 및 졸업생이 동일하게 현장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현장 실무와 연계된 실습 환경 조성, 체계적인 진로 선계 및 취업 컨설팅으로 중요 항목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공학과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 및 학과 발전 방안을 위한 아이디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산업체, 졸업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의 니즈를 분석하여 학과 강의에 반영하고 현장 실습, 산업체 견학, 전문 연사 초청 등을 포함하여 2024년에 학생 중심으로 전공 독과목을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졸업 후 진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이 있습니다. 이 업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폐수, 폐기물 처리 업종은 공장 폐수나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거나 재활용해주는 업무를 하는 환경산업체입니다. 환경 컨설팅 업에 진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제품 환경, 친환경 인증, 화학물질 등록 업무를 합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의 경우에는 시, 군, 관할, 하수처리 시설, 위탁 운영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기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한국환경공단, K워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뜻이 있다면 5급, 7급, 9급의 환경직 공무원 혹은 영구직 공무원 등에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공학과에 특화된 환경관리인이라는 직종이 있는데요. 이는 제조업의 기업 환경관리 담당을 하는 직업이며 최근 ESG 경영 요구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부에 더 뜻이 있다면 국내외 대학원을 진학하여 대학 교수, 출연연구소, 기업체 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나날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높은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사회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논리만을 토대로 도출한 해결책보다 사회 각 분야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과 해결책을 내놓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 도시 곳곳에 있는 생태공원, 신재생 에너지, ESG 경영을 통한 경제구조, 이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양하는 학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